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썸네일에 나와 있듯이 부강약품 되겠고, 종목 코드 번호 003000입니다. 부강약품을 비롯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신풍제약, 일양약품 관련해서는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희 허브증권 방송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꾸준히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은 사실 이제 저희 허브증권방송 채널 안에 보시면은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 라는 제목 하에 이 부강약품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기업이 뭐 오픈 이노베이션, 뭐 자회사, 덴마크 자회사,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그 비용, 그 수익을 가지고 R&D에 투자하는 아주 조금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기업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죠? 부강약품 하면 레보비르, 성분명이기 때문에 레보비르의 코로나 치료제 19 임상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바이러스 복제 자체를 억제한다, 그리고 칼레트라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라고 하지만 칼레트라는 코로나19의 유효성이 높지 않다는 발표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보비르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이 진행 중이고, 의사선생님 워딩입니다. 총 치료비는 약 30에서 40만 원이 예상되고, 치료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중등증에 주로 좀 사용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풍제약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풍제약은 예방을 방지하고 초기 경증에도 효과가 있다,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증, 그러니까 경증, 그러니까 초기 증상들 말고 이제 중등증과 중증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진행되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요게 좀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풍제약에 비해서는 조금 주가 등락 폭이, 물론 변동성은 크지만 이제 상승폭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강약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는 이제 기업 내적인 측면인데, 자회사 콘테라파마라는 자회사가 있죠. 이 콘테라파마는 덴마크의 자회사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자회사인데, 올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는 국가 중에 덴마크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부강약품의 자회사 콘테라파마가 상장 추진, 이 내년을 목표로 콘테라파마의 코스닥 상장을 진행이라는 이제 목표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회사 이슈까지 부각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운동증 관련해가지고, 이상운동증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강약품 영상에 자세히 제가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강약품 레보비르다. 근데 최근에 덱사메타손 관련해가지고 좀 시세를 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장주는 좀 신일 제약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부강약품의 덱사메타손이 약 1963년도에 처음 이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그렇죠? 이 덱사메타손이. 여기 보시면 덱사메타손 관련주 동반 급등했다. 소염 진통제로서 널리 쓰이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품인 덱사메타손, 중증 환자 사망률을 크게 낮춰준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대장주는 아닌 것 같아요. 신일제약, 뭐 AB프로바이오 이쪽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부강약품은 좀 독립적으로 레보비로 관련해가지고 움직인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인다. 이게 좀 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1963년에 덱사메타손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부강약품은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상을 고대 구루병원과 고대 안산병원, 길병원, 인하병원, 충남대병원에서 8개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10월을 종료로 목표로 하고 있다. 원래는 이제 8월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환자 모집 관련해가지고 조금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조군 클로로킨이 좀 탈락하면서 그러니까 위약,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를 노리는 위약이랑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위약 같은 경우에는 이 속이 아플 때 먹는 그 약이 아니라 가짜 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고대 안산병원에서는 이제 신풍제약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대 안산병원 지금 신풍제약 임상이 진행 중이죠. 실제로 환자 모집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시고, 다만 임상 환자 모집 지체로 이상심이 오는 10월에 끝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건 팩트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나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엔 이미 다 재료가 노출됐고, 어떤 치료제고 어떤 성분의 임상이 진행 중인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부강약품을 제가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밑에서 이미 주가를 매집해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은 주가 등락 폭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실 거라 봅니다만, 이 밑에 끌고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이미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 2차, 뭐 3차, 뭐 좀
더 타이트하게 보면 1차, 2차, 3차, 4차 이미 상승 파동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의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고점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부강약품은 33,000원, 32,000원에서 45,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구간인 33,000원에서 35,000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조금 보수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던지는 트레이딩 전략에 유효하다라고 첫 번째 접근 관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강약품이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 45,000원 위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안착하는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 1조 넘게 터트리면서 45,000원을 한번 트라이는 해줬습니다. 한번 매물을 소화해 준 건지 아니면 슈팅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을 따라 붙게 만들어서 차익 실현을 했는지는 우리도 이제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세력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으로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박스권 하단에서 모아온 사람들이 박스권 상단에 던지는 전략은 사실 이제 차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애용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이기 때문에 뭐 지금 흐름은 뭐 특별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에 던지는 트레이딩, 그리고 45,000원을 강하게 뚫어주고 안착할 때 눌림 관점, 돌파 관점, 이렇게 지금 부강약품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길게 보면은 이렇게 45,000원 구간을, 이게 지금 45분 봉이기 때문에 꼬리로 보이는데 장중에 보시면, 장중에 1분 봉으로 보면은 딱 뚫어주고 그대로 밀렸죠. 거래량은 실어줬지만 여기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추가적인 상승이나 지지를 받고 움직일 텐데, 한번 툭 건드려준 거는 사실 명확한 방향성을 읽기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서두에 말씀드린 돌파 관점 혹은 박스권 분할 매수 상단 매도 관점으로 현재는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 좀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뭐 단기 관점, 스윙 관점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 설명드린 점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꾸준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영상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전 영상도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저는 또 다음 코로나 치료제 관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